여러분, 오늘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선뜻 먼저 꺼내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하루 만에 밤마다 화장실에 가던 고통에서 벗어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수백 명 어르신들의 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깼던 분들이 이제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저는 전북 지역에서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온 정태수입니다. 이제 80을 넘긴 나이지만 저는 오늘도 진료소 문을 열고 환자들과 마주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도 한때는 새벽이 오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에 5번, 6번씩 깨는 삶, 그때는 자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밤중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그 변화의 첫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의사가 되어 진료를 시작했던 40년 전에는 지금 말씀드릴 이 문제를 정말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환자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심한 말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이젠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 이 증상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밤에 한 번, 2번 깨는 게 뭐 대수냐고 쉽게 말하던 제가 이젠 그 한 번이 잠을 통째로 망치고 다음 날의 기억과 기운까지 앗아간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이제 희망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미 해낸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면 밤에 서너 번 깨는 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다 그런 거지 뭐하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의사로 살아온 지난 50년 가장 크게 깨달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다. 매일 아침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이 절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신이 맑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딱 한마디만 답합니다. 밤에 잘 자니까요.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것, 그게 사람의 정신과 몸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젯밤은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이불을 걷어내고 깜깜한 방 안을 더듬어 일어나셨나요? 그 고단함이 당신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해 전부터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70이 넘고 나니 밤마다 2~3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가을이면 증상이 더 심해졌죠. 깊은 잠을 못 자니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고 진료 중에도 기억이 흐릿해져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멍해지곤 했습니다. 심할 때는 환자를 보다가 잠깐 눈을 감고 졸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넘어질까봐 슬리퍼에 고무줄을 묶어놓고 다닐 정도였죠. 한 번은 진료 중 정신이 몽롱해져 예약 처방을 잘못 넣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눈치채고 바로 잡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겠구나. 나부터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떻게든 밤잠을 붙잡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게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82세의 노경수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6번씩 깨는 통에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자니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분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처음엔 수면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보다 먼저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조정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노경수 어르신은 그걸 믿고 따르셨고 불과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장영자 할머니는 화장실 가던 중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회복도 오래 걸리고 거동도 불편해지셔서 외출이 줄고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밤중에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은 단순히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걸 그분 사례에서 절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 야간등을 여러 개 설치했고
아내는 제 뒤척임에 잠을 설쳐 결국 다른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해도 방광 초음파를 찍어도 정상 범위라는 말만 들었죠. 나이 들면 원래 그래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름조차 10년을 알아온 환자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까? 왜 가족 모임에서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할까?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게 수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면 뇌는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지력도 기억력도 감정도 서서히 흐려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었으니 밤에 깨는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 체념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마다 국물도 마시고 과일도 드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덜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조정하자 어느 순간 저는 밤새 통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의학 서적을 다시 뒤졌고 거기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체내 수분 대사, 혈류 흐름, 호르몬 분비, 신장의 작용 모두가 이 현상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먼저 놀란 눈으로 본 건 진료실 직원들이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맞습니다. 제 표정, 집중력, 환자 응대 태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비로소 환자들과 진짜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제가 직접 이겨낸 문제였으니까요.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돼 수많은 밤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하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겨왔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오늘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약이나 수술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직접 실천했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활 중심의 해결책입니다.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면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고 때로는 이 습관만으로도 야간뇨 문제를 멈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 화장실 몇 번 갈까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걱정 오늘 밤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밤새 푹 자고 아침에 머리 맑게 눈 뜨는 그 느낌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대부분은 바로 저녁 이후에 마신 물, 국물, 과일즙 때문입니다. 수분이 몸에 들어와 소변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즉 저녁 6시에 마신 물이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소변으로 배출되며 방광을 자극하는 겁니다. 신장의 활동은 원래 낮에는 활발하고 밤엔 쉬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낮과 밤의 리듬이 흐려지고 밤에도 소변이 계속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밤새 몇 번씩 깨게 되는 겁니다. 전북 정읍에 사시는 윤말순 할머니는 74세로 하루에 2~3번은 꼭 깨곤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끊어보세요. 국물도 삼가시고요. 할머니는 믿고 실천하셨고 첫날 밤부터 단 한 번만 깨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해볼 걸 그랬어요. 그분의 표정은 정말 환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원래 저녁 식사 후 과일 드시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걸 전부 점심 이후로 당겨 보시도록 조언드렸고
그때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예는 67세 서인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하루를 맥주 한 캔으로 마무리하는 분이셨죠. 저녁 8시경 시원한 맥주가 낙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밤에 3번씩 깨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맥주는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맥주를 점심시간대로 옮기거나 아예 주말에만 드시는 식으로 제안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서 어르신은 처음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삶의 낙을 빼앗아 가시네요 하시더니 일주일 뒤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맥주보다 잠이 더 좋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오후 6시 이후 물, 국, 찌개, 과일, 커피, 맥주 모두 제한합니다. 저녁 식사는 국물 없이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갈증이 나면 한두 모금 정도 혹은 입을 헹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완전 절수 구간입니다. 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약 복용 시 필요한 물은 꼭 드시되 최소량만 섭취하세요. 과일, 국물 등 숨은 수분에도 주의하세요. 탈수나 변비를 막기 위해 낮 시간엔 충분히 물을 마셔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수분 제한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국물 한 숟갈, 과일 한 조각 무심코 드셨나요? 그 작은 한 모금이 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다리 붓기를 관리하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 동안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고입니다. 그리고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혈액으로 다시 흡수돼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걸 중력 의존성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중력 아래 다리가 쌓인 수분 때문입니다. 이 수분이 밤에 돌아오면서 소변량을 늘리고 우리를 깨우는 거죠. 77세의 이영배 어르신은 남해에서 평생 낚시를 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생활하시니 다리 부종이 심했고 밤에는 3번씩 꼭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TV 보실 때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려보시라. 그랬더니 정말로 3번씩 깨던 밤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일 줄은 몰랐네요. 여태 뭐하고 산 건지 몰라요. 특히 여름철에 증상이 심하셨는데 다리 올리기 하나만으로도 계절 상관없이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71세 양미경 할머니입니다. 백화점 카운터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다리 부종이 만성화된 상태였죠.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저는 2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릴 것. 둘째,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할 것. 이 2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니 일주일 만에 밤중 소변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1~2시간 동안 다리를 높이 두세요. 소파에 앉을 때 다리 받침을 올리거나 침대에 누울 때 쿠션을 다리 밑에 대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뒤 다리를 벽에 기대어 L자 모양을 만드는 것. 하루에 10에서 20분만 이 자세를 취해도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녁 TV 보는 시간, 그 다리 위치만 바꿔도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다리를 높이 올리지 마세요. 호흡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천천히 시도하세요. 발이 저리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즉시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다리 피부에 상처나 압박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쿠션이나 베개를 사용하세요. 심한 정맥류가 있다면 의사 상담 후에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마렵지 않은데 왜 가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있으면 자는 중에 그게 자극이 되어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수면 중엔 뇌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지만 방광은 소변을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잠에서 깨게 만들죠.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도 줄고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땐 300에서 400ml는 거뜬했지만 이젠 150ml만 돼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 중엔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적은 양에도 쉽게 잠을 깨는 겁니다. 81세 신명자 할머니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꼭 간다는 습관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중 소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돼서 안 가면 오히려 불편해요. 정말 꿀잠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명자 할머니는 원래 저녁 드라마를 보시다 그대로 잠드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에 꼭 화장실을 들렀다가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84세의 최동철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자기 전 화장실에 다녀와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소변을 보고 난 뒤 남성의 경우엔 회음부죽 고환과 항문 사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위로 밀어주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남아있던 소변이 마지막으로 더 배출되며 방광이 완전히 비워집니다. 이 방법 덕분에 최 어르신은 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직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졸리다고 그냥 누워버리지 말고 한 번 더 다녀오시는 겁니다. 소변을 볼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비운다는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보시면 더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 본 뒤에도 510초간 더 앉아 있다가 남은 소변까지 배출되도록 해보세요. 남성분들께는 서서 보는 것보단 앉아서 보는 걸 권합니다. 훨씬 완전히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뇨제를 밤에 먹으면 야간뇨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침실에선 핸드폰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에 소변 생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소변 생성을 억제하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이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고 결국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잠들기 전에 보는 자극적인 뉴스, 영상, 그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드는 걸 방해합니다. 79세 신병철 어르신은 매일 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보시라고 하자 일주일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잘 잡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히 어르신은 정치 뉴스를 자주 보셨는데 그게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으셨죠. 지금은 저녁에 뉴스를 보고 잠들기 전엔 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의 김영신 할머니입니다.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게 낙이셨습니다. 밤마다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두세 번씩 깨곤 하셨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은 저녁 8시 이전으로 마무리하고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자보시라. 일주일 뒤 사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잠 잘 자는 게 훨씬 중요하단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습관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자기 전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전자기기는 침실에 들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수면등은 최대한 어둡게, 방 안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만드세요. 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TV, 태블릿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엔 책을 읽거나 명상, 스트레칭처럼 몸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종이책이 가장 좋고 전자책이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두세요. 알람 때문에 핸드폰은 침실에 둬야 해요. 그런 분들께는 비행기 모드 화면 아래로 두기 혹은 일반 알람 시계 사용을 권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운 채로 핸드폰 보시다가 잠드십니까? 그 습관 오늘부터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소변 마려운가 보다 하며 무조건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이 찬 게 아니라 그저 수면의 리듬이 한 주기를 맞춰 자연스럽게 잠시 깼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걸 조건화된 각성이라고 합니다. 즉 자주 반복되다 보니 몸이 깨면 화장실 가야지라고 잘못 학습해버린 상태입니다. 잠은 한 주기마다 1, 2분 정도 자연스레 깰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때 습관적으로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보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깨는 걸 정상으로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이 패턴을 깨야 합니다. 83세의 배옥희 할머니는 밤에 4번씩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엔 깨면 무조건 참기가 너무 힘들어 잠이 안 오고 오히려 더 피곤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틀, 사흘,
그리고 2주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젠 한 번만 깨기도 하고 어쩔 땐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베오키 할머니는 특히 자정 새벽 2시, 4시에 규칙적으로 깼습니다. 하지만 참기 훈련을 하며 이 깨는 시간대를 깨뜨리셨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72세 오남수 어르신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야간뇨가 심해졌고 그 자체보다 방광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심리적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호흡 훈련과 함께 깼을 때 바로 가지 말고 5분만 참아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오 어르신은 처음엔 불안하셨지만 며칠 뒤엔 그냥 눈 감고 숨 쉬다 보면 다시 자게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밤에 깼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심호흡하면서 35분 누워보세요. 정말로 소변이 급한 건지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한 건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다시 눈 감고 숨 고르기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걸 5에서 10회 반복하면 다시 잠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변이 너무 급하거나 배뇨통이 느껴질 땐 무리해서 참지 마시고 꼭 다녀오세요. 또한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심부전,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등 질환이 있으신 분은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이 방법을 시도하세요. 이 습관은 단순히 소변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몸의 잘못된 학습을 바로잡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혹시 깨면 바로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그 습관을 오늘부터 잠시만 바꿔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 그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단 하루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일찍 알아챈 사람이 먼저 회복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분 제한, 다리 올리기, 자기 전 소변 보기, 핸드폰 치우기, 깨도 안 가기 이 5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라진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씩 시작해보고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면 그 다음 습관을 더해 가세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수분 제한이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느껴지자 다른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제 환자 중엔 이 5가지 실천 후 수면제 복용을 완전히 끊은 분도 많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론 도움이 되지만 오래 복용하면 수면의 질을 오히려 해치고 의존성을 부릅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야간뇨 문제가 해결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지고 낙상 위험은 줄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하기, 저녁 시간 다리 심장보다 높이 올리기,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기, 잠자리에서 핸드폰 치우기, 자다 깨도 무조건 화장실 안 가기. 이 5가지 중 하나만 실천하셔도 첫날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밤중 화장실 걱정 없는 인생이 찾아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처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80세를 넘겼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엽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일이 또렷하세요? 저는 말합니다. 밤에 잘 자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성 요실금과 배뇨 근육 약화에 대한 실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